사돈댁에 안주인이 없다는 소문이 사실이었군요. 세상에, 짝이 없는 집안과 사돈을 맺으라니 저희 가문의 격을 어디까지 떨어뜨리실 생각입니까? 제게 가장 소중한 건 제 딸 다인이었습니다. 평생을 바쳐 지켜온 다인의 행복을 위해 저는 모든 것을 내어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제가 얼마나 오랫동안 제 자신을 감춰왔는지, 그리고 제가 지켜온 평범한 삶 뒤에 얼마나 거대한 힘이 숨겨져 있는지. 딸의 상견례 자리, 우아한 한복을 차려입은 상대방 어머니는 단 한마디로 제 가슴에 비수를 꽂았습니다. 아들이 귀한 저희 집에 안주인 없는 집안은 맞지 않습니다. 그녀의 오만한 조롱은 제 딸의 얼굴에 흐르는 눈물이 되었고, 그 눈물은 제 안의 모든 것을 뒤흔들었습니다. 그날 찻잔을 내려놓으며 그녀에게 던진 마지막 한마디. 오늘 하신 말씀 제가 똑똑히 기억하겠습니다. 평범했던 저는 더 이상 평범하지 않습니다. 딸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저는 제 모든 힘을 꺼내들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던 한 남자의 치밀하고 무서운 복수? 과연 그 복수의 끝에서 그는 딸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을까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시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마음을 나누어 주시면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된답니다. 늘 감사합니다. 따스한 햇살이 비추던 초봄의 오후였지만 저와 딸 다인이가 마주한 방 안의 공기는 마치 한겨울의 칼바람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다인이는 제 옆에서 긴장과 설렘이 뒤섞인 얼굴로 앉아 있었죠. 저는 그저 그 아이의 행복한 표정을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찼습니다. 그러나 문이 열리고 박진우 군의 어머니 차민경 씨가 들어서는 순간 모든 평화가 산산이 부서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아한 한복 차림의 그녀는 오만함이 가득한 눈빛으로 저와 다인이를 후둬보았고, 그 시선에서 뿜어져 나오는 노골적인 불쾌감에 저는 입가에 걸었던 미소를 조용히 거두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방 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차민경 씨는 격식 있는 척했지만 그 말투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숨겨져 있었죠. 그녀는 차갑고 딱딱한 목소리로 다인이의 어머니 안부를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제 아내가 일찍 세상을 떠나서 제가 다인이를 혼자 키웠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차민경 씨는 매서운 눈빛으로 저를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사돈댁에 안주인이 없다는 소문이 사실이었군요. 세상에, 짝이 없는 집안과 사돈을 맺으라니 저희 가문의 격을 어디까지 떨어뜨리실 생각입니까? 그 오만하고 무례한 말에 저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 같았습니다.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는 충격에 휩싸였지만 저는 딸의 떨리는 어깨를 보며 분노를 억눌렀습니다. 차민경 씨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제 아내의 부재를 조롱하며 제가 혼자 다인이를 키워온 시간을 폄하했습니다. 안주인이 없는 집에 저희 귀한 아들을 어떻게 보내나요? 가정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집안과 사돈을 맺을 수는 없습니다. 그 말은 제 가슴을 송곳으로 찌르는 것처럼 아팠습니다. 차민경 씨는 저까지 은근히 깎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긴 안주인 없이 살림꼴이시니 뭘 아시겠어요? 세상 물정 모르고 순진하게 살아오셨나 보네요. 그녀는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결정적인 파혼 선언을 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다인 씨? 급이 안 맞는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자랑만으로는 안 되는 일도 있는 법인데. 주제 파악이라는 거 하셔야죠. 다인이는 분노와 슬픔에 휩싸여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눈은 이미 붉게 물들어 있었죠. 저는 더는 이 모욕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들고 있던 찻잔을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쨍그랑. 단호하고 또렷한 소리가 방 안을 울렸습니다. 차민경 씨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제 눈 속에서 그녀를 향한 분노가 서늘한 기운이 되어 뿜어져 나오는 것을 저 스스로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힘은 방 안의 모든 공기를 압도했습니다. 오늘 하신 말씀 제가 똑똑히 기억하겠습니다. 차민경 씨는 잠시 주춤했지만 이내 거만한 표정을 되찾았습니다. 저는 이 일을 절대로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것을 제 영혼 깊은 곳에 단단히 새겼습니다.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멍하니 앉아있는 다인이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다인아, 우리 이제 집에 가자. 문을 나서는 제 뒷모습에서 다인이는 평소에 온화한 아버지가 아닌 거대한 힘을 가진 낯선 존재를 보았을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아무 말 없이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었습니다. 창밖을 응시했지만 제 눈앞에는 차민경의 오만한 얼굴만 아른거렸죠.
제 내면은 고요한 수면 아래에서 폭풍처럼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다인이는 제 옆에 앉아 한참 동안 눈물을 흘렸습니다. 딸을 다독인 뒤 저는 그녀를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다인아, 오늘 그 사람이 한 말은 이 아빠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말이 아니었단다. 제 목소리는 단호했고 다인이는 제 분노의 깊이를 짐작했을 것입니다. 저는 다인이가 태어나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낡은 가죽 서류 가방을 들고 나왔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가방 안에는 수많은 재무와 투자 관련 문서들이 가득했어요. 저는 다인이에게 저희 과거를 털어놓았습니다. 젊은 시절 큰 사업을 했지만 모든 것을 잃었던 쓰라린 경험이 있었죠. 하지만 저는 뛰어난 안목과 자금력을 바탕으로 익명의 투자자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수많은 회사를 어둠 속에서 일으켜 세웠고 그 과정에서 제 존재를 철저히 숨겨왔어요. 사람들은 저를 평범한 중산층 가장으로 알았지만 사실 저는 거대한 자본의 흐름을 조종하는 존재였습니다. 저는 가방 안에서 박진우의 아버지 박준영이 운영하는 유성그룹 관련 문서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다인아, 내가 파혼당한 상대 집안, 그 유성그룹은 이미 파산 직전이었단다. 박준영은 자기 능력으로 회사를 키운 줄 알았겠지만 사실은 아빠의 익명 투자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지. 서류들을 다인이에게 보여주며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이 회사에는 아빠가 투자한 자금이 가장 큰 자금줄이었단다. 박준영 가족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를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힘과 배경이 영원할 것이라 믿었지만 그 기반 자체가 모래 위에 세워진 것이나 다름없었죠. 저는 다인이에게 이제 이 모든 지원을 멈출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다인이는 충격에 휩싸인 채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제 딸을 모욕한 사람에게 반드시 그 오만함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제 복수의 목표는 단순히 그들의 사업을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타인을 짓밟는 오만함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지 뼈저리게 깨닫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고요했던 삶은 딸의 눈물 앞에서 무너졌고 저는 이제 숨겨왔던 힘을 꺼내들어 응징을 시작했습니다. 이 잔인한 복수는 결국 다인이가 상처받은 마음을 지키기 위한 아버지의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저는 유성그룹의 재무제표를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익명으로 투자한 자금의 비중은 회사의 존립 자체를 좌우할 만큼 거대했어요. 다인이는 제 옆에서 조용히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다인이는 제가 얼마나 거대한 힘을 조용히 행사해 왔는지 깨닫고 있었겠죠. 저는 이 힘을 사용하는 데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저의 힘은 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지켜야 할 사람을 위한 것이었으니까요. 제 복수 계획의 다음 단계는 바로 승진그룹의 이성민 회장에게 연락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성민 회장은 대한민국 최고 기업을 이끄는 거물이었지만 저에게는 오랜 사업 동반자이자 친형이었습니다. 저희는 사업 과정에서의 오해로 30년 가까이 연락이 끊긴 채 지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서로를 너무도 잘 알았어요. 제가 전화를 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이유가 얼마나 심각한지 형은 단번에 알아챌 수 있을 겁니다. 저는 30여 년 만에 처음으로 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형의 목소리에는 반가움과 동시에 강한 걱정이 뒤섞여 있었죠. 선우야, 그동안 연락 한 번 없더니 무슨 일이야? 저는 다인이가 상견례에서 당한 모욕을 차분하지만 힘 있는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굳이 감정을 섞지 않아도 형은 제 목소리에서 얼마나 깊은 분노를 느꼈을지 짐작할 수 있었을 겁니다. 오늘 다인이 상견례에서 차민경이라는 여자가 내 아내의 부재를 조롱하고 내가 홀로 다인이를 키운 것을 모욕하더군. 그런 사람을 가만히 둘 수는 없습니다. 저는 형에게 구체적인 부탁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짧고 명확한 한마디만 건넸습니다. 형, 이제 그 회사를 놓아줄 때가 된 것 같아. 이 한마디는 익명의 투자자로서의 모든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선전포고와 다름없었습니다. 형은 제 말을 곧바로 이해했습니다. 그는 제 복수가 단순한 감정 싸움이 아니라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필연적인 응징임을 알았던 겁니다. 형은 망설임 없이 비서에게 지시했습니다. 알겠다. 내일 아침 바로 담당자에게 지시해서 그 회사와는 거래 중단하는 걸로 하겠네. 이 단 한마디가 유성그룹의 심장부에 꽂힐 첫 번째 칼날이었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다인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다인이를 향한 저의 복수는 이제 멈출 수 없는 거대한 물결이 되어 시작된 것입니다. 저희 조용한 투자 철회가 유성그룹을 서서히 짓누르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일은 박준영이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진행되었죠. 평소 활기 넘치던 회사에 어느 날 갑자기 정체 모를 먹구름이 드리워졌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문제였습니다. 오랫동안 자동 승인되던 은행의 대출 연장건이 갑자기 보류되었다는 연락이었습니다. 박준영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담당 직원의 실수라고 생각하며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7일 뒤 회사의 자금 흐름을 지탱하던 익명의 거액, 투자금이 더는 들어오지 않는다는 보고가 올라왔어요. 박준영은 눈앞이 캄캄해졌죠. 그는 그 익명의 투자자를 하늘에서 내려온 동아줄이라 여겼었습니다. 회사가 어려울 때마다 기적처럼 나타나 위기를 넘기게 해준 고마운 존재였으니까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 박준영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때부터 모든 것이 도미노처럼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거래처들은 갑자기 결제를 현금으로 요구하기 시작했고, 새로 추진하던 계약들은 이유 없이 무산되었습니다. 제가 익명으로 뿌려두었던 자본의 끈들이 일제히 유성그룹의 숨통을 조여왔던 것입니다. 게다가 승진그룹의 거래 중단 소식은 시장에 엄청난 불안감을 주었고, 회사의 주가는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안감 속에 끝없이 하락했습니다. 직원들은 불안에 떨었고 회의실에서는 박준영의 절규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아무 문제도 없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지?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 회사의 심장을 쥐고 있는 것만 같아. 그가 말한 보이지 않는 손은 바로 저였습니다. 저희 치밀한 계획은 유성그룹의 동맥을 서서히 막아버렸습니다. 외부에서는 유성그룹이 단순한 경영상의 위기에 처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박준영은 자신이 일구었다고 믿었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누군가의 보이지 않는 지원 덕분이었음을 이제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했고 그의 얼굴은 절망과 공포로 물들었죠. 그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차민경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우리 회사 무너지고 있어.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겠어. 마치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발을 뺀 것처럼. 그 말을 들은 차민경은 그제야 자신들이 끔찍한 재앙의 소용돌이에 휘말렸다는 것을 직감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녀의 머릿속에는 상견례에서 찻잔을 내려놓던 저의 서늘한 눈빛이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을 것입니다. 유성그룹이 파산 위기에 처했을 무렵 저는 차민경에게 또 다른 고통을 안겨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오만함이 가장 날카롭게 빛나던 곳, 바로 사교계였습니다. 저는 오랜 지인인 한정아 사모님에게 조용히 연락을 취했습니다. 저는 차민경을 직접적으로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녀의 과거 어려운 시절에 대해 조용히 언급하며 그녀가 얼마나 가난하고 힘든 시절을 보냈는지 말해주었죠. 민경이가 한때는 참 어려운 생활을 했었지. 그때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따뜻한 마음이 있었는데 말이야. 이 말은 조용한 파문이 되어 사교계에 퍼져나갔습니다. 제가 심은 씨앗은 차민경의 위선적인 태도를 비판하는 수군거림이 되어 빠르게 자라났습니다. 사람들은 그녀가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자신보다 낮은 사람들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이중적인 태도에 대해 의문을 품기 시작했어요. 차민경은 이 모든 상황을 전혀 알지 못한 채 평소처럼 모임에 참석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녀를 향한 부인들의 시선은 예전과 완전히 달라졌죠. 그들은 그녀를 조롱하는 듯한 눈빛으로 바라보았고 그녀가 지나가면 조용히 수군거렸습니다. 차민경은 당황했지만 아직 그 원인이 무엇인지 짐작조차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녀의 오만함이 불러온 재앙은 이제 그녀의 사회적 지위마저 뿌리째 흔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단지 진실을 말했을 뿐이지만 그녀는 평생 쌓아 올렸던 허영의 탑이 무너지는 고통을 맛보았을 겁니다. 집으로 돌아온 차민경은 거울 속 수척해진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겠죠. 남편의 회사는 파산 직전이고 평생의 자랑이었던 강남 부인 모임에서는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말입니다. 그녀는 이 모든 사건들이 단순한 우연의 일치일 리 없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직감했을 것입니다. 그 순간 상견례 날 제가 내뱉었던 그 말, 꼭 기억하겠습니다라는 차갑고 고요했던 목소리가 그녀의 뇌리를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을 겁니다. 그녀의 오만함으로 가득했던 마음속에 의심의 씨앗이 피어나기 시작했어요. 설마 그 평범해 보이던 아버지가 이 모든 일을 벌인 것일까? 그녀는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고 이 모든 것이 제가 계획한 치밀하고 무서운 복수임을 확신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제야 그녀는 자신의 오만함이 불러온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지 깨닫고 공포에 떨었을 거예요. 차민경이 절망에 휩싸여 있을 때 그녀에게 마지막이자 가장 큰 시련이 닥쳤습니다.
바로 아들 박진우의 질책이었죠. 며칠 전 상견례 자리에서 어머니의 기세에 눌려 아무 말도 못하고 얼어붙어 있던 진우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어둡고 단단한 얼굴로 평생 처음 들어보는 낮고 결연한 목소리로 어머니를 향해 말했습니다. 엄마, 이다인 씨한테 사과해야 해요. 차민경은 당황하며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물었지만 진우는 어머니의 당황한 표정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동안 억눌러 왔던 감정을 터뜨렸습니다. 엄마가 상견례에서 한 말 정말 너무했어요. 나는 그때 왜 아무 말도 못했을까요? 진우의 목소리에는 깊은 자책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차민경은 어떠한 변명도 할 수 없었을 겁니다. 진우는 단호하게 어머니의 말을 끊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를 위해서 한 말이 아니에요. 엄마의 체면, 엄마의 자존심을 위해서 다인 씨를 모욕한 거잖아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들에게 소리를 지르는 모습을 본 차민경은 충격에 휩싸였을 것입니다. 진우는 최근 집에 닥친 불행들을 언급하며 차민경을 쏘아붙였습니다. 엄마, 정말 모르겠어요? 요즘 우리 집에 일어나는 일들 말이에요. 이게 이다인 씨 아버님과 상관없다고 생각하세요? 상관 있어요. 분명히 상관 있을 거예요. 차민경이 부정하려 했지만 진우는 이미 모든 것을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어머니에게 마지막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엄마가 다인 씨와 아버님께 사과하지 않으면 저는 이제 엄마 말 안 듣고 살 거예요. 그게 제가 다인 씨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니까요. 쾅 하고 닫히는 문소리는 차민경의 심장을 울리는 천둥소리 같았을 겁니다. 남편의 사업 파산, 사교계에서의 웃음거리, 그리고 이제는 아들의 원망까지. 모든 것을 잃은 순간 차민경의 뇌리에는 저의 목소리가 다시 한번 강하게 울렸을 겁니다. 그 말을 꼭 기억하겠습니다. 완벽한 파멸의 시나리오가 그녀의 눈앞에 펼쳐져 있었죠. 모든 것이 제가 계획한 치밀하고 무서운 복수라는 끔찍한 확신에 도달한 차민경은 더는 버틸 수 없었을 겁니다. 그녀는 자신의 오만함이 가족 전체를 어떻게 망가뜨리고 있었는지 비로소 깨닫고 완전한 절망에 빠졌을 거예요. 일주일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예상하고 있었죠. 일주일 전의 거만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초라하고 지쳐 보이는 모습으로 차민경이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한참을 망설이다 초인종을 눌렀고 제가 문을 열고 나서자 그녀의 눈은 공포로 흔들렸습니다. 저는 평범한 일상복 차림이었지만 그 너머에 숨겨진 거대한 힘이 그녀를 압도했을 것입니다. 저는 정중하지만 서늘한 기운이 감도는 목소리로 무슨 일로 오셨나요? 물었습니다. 차민경은 겨우 입을 열어 혹시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물었고 저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실에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고 저는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무슨 말씀하고 싶으신지 알 것 같아요. 제 말에 용기를 얻은 그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최근에 저희 집에 일어난 일들이 그게 사장님과 관련이 있는 건가요? 저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차를 마신 뒤 되물었습니다.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차민경은 지난 일주일간 겪었던 모든 일들을 미친 듯이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의 사업이 무너지고 사교계에서 조롱거리가 되고 아들마저 자신에게 등을 돌린 이야기였죠. 그녀는 결국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물었습니다. 사장님, 솔직하게 여쭤볼게요. 이 모든 일이 사장님이 하신 일인가요?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마지막 희망마저 부수는 듯한 말로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어쩌실 건가요? 그 순간 차민경은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무서운 사람을 건드렸는지 깨달았을 겁니다. 그녀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제 앞에 무릎을 꿇고 뜨거운 눈물을 흘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그녀의 눈에는 진심 어린 후회와 반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무릎을 꿇은 채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다인 씨에게 그런 말을 한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안주인 없이 살림 꾸려온 것을 조롱할 권리는 저한테 없었어요. 바로 그때 문이 열리고 아들 박진우가 들어왔습니다. 진우는 어머니가 무릎을 꿇고 있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하고 그대로 얼어붙었지만 곧바로 저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님 죄송합니다. 어머니 대신 제가 사과드립니다. 저는 진우 씨가 사과할 일이 아닙니다라고 말했지만 그는 눈물을 글썽이며 자신이 그때 어머니를 막지 못한 것을 후회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진심 어린 반성을 확인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간 차민경과 진우가 떠난 후 저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승진그룹 비서에게서 온 전화였죠.
비서는 이성민 회장님께서 유성그룹과 거래를 다시 검토해보라는 지시를 내리셨다고 전했습니다. 차민경이 진심으로 반성한다면 제한적으로라도 거래를 재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간절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던 그들의 모습을 잠시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수화기에 대고 말했습니다. 그분께 전해주십시오. 교육은 충분히 이루어진 것 같다고. 하지만 앞으로는 더욱 조심해야 한다고요. 이 한마디에 차민경은 무너졌던 세계를 다시 세울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저희 복수는 이렇게 파멸이 아닌 반성과 회복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차민경과 진우는 눈물을 쏟으며 감사하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다인이는 저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빠 혹시 승진그룹 이성민 회장님과 아는 사이였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이며 그가 저희 친형임을 밝혔습니다. 다인이는 놀라움과 함께 자신을 지키기 위해 그런 엄청난 일을 벌인 저희 사랑에 감동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다인이를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그런 배경이 중요한 게 아니야. 우리 다인이가 상처받은 걸 이 아빠는 참을 수가 없었어. 다인이는 제 품에 안겨 진정한 사랑은 어떤 상황에서도 내 편이 되어주고 나를 지켜주려는 행동으로 증명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인이는 비록 박진우가 좋은 사람이었지만 가장 중요한 순간에 자신을 지켜주지 못했던 그 사실이 깊은 상처로 남았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다인이는 진우와의 관계를 완전히 정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며칠 후 저와 다인이는 마당에 앉아 겨울 준비를 하며 평화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인이는 저에게 자신의 깨달음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빠, 이번 일을 겪으면서 진짜 품격이 돈이나 지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소중한 것을 지킬 줄 아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저는 그런 다인이의 모습을 보며 뿌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저희에게는 어떤 시련이 닥쳐도 이겨낼 수 있는 사랑과 신뢰, 그리고 서로를 지켜줄 용기가 있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세상 그 어떤 배경보다 강력하고 진정한 사람을 향한 존중이며 지켜주는 사랑이었습니다. 제가 숨겨왔던 힘은 딸을 모욕으로부터 지키는 방패였고 저는 그 힘을 올바른 곳에 사용했음에 감사했습니다. 제 딸 다인이는 이제 어떤 폭풍 후에도 흔들리지 않을 단단한 마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늘 귀한 시간을 내어 저희와 함께 해주시는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마음을 전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한마디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